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오늘은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에 나온 사례를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심리맨 엽서로 보내주신 구독자 사연은 또 다음 시간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들어온 댓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사례 연구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퐁퐁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미워하는 주체가 되어보기도 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보기도 했는데 둘 다 끝이 좋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원망 복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연구는 실생활과 가까워서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클라우드 퐁퐁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누군가를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라도 원망이나 복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도 손상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가능한 품고 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에너지가 밝게 그리고 충분히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디베어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메이희님도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랫동안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죠. 일디즈님,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회사 가는 길에 들어서 그런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들으면서 메모 한 바닥 했어요. 펜듈럼 게임 하러 매일 출근하고 있네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다른 문을 열려고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연과 영상도 기대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펜듈럼 게임 하러 매일 출근하고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여러분 오징어 게임 하러 출근하면 안 되겠지만 펜듈럼과 게임하러 출근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펜듈럼을 게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죠. 네, 펜듈럼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펜듈럼을 잘 가지고 노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얻을 거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일디즈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성우님,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린다. 네. 제가 이 말을 들은 건요, 이게 원래 출처가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긍정 심리학과 관련한 그 연수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와닿아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린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이 닫히는 걸 아쉬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이 닫히면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무언가 우리 삶에서 마무리되고 끝나고 이럴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 트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잘 마무리되고 정리되고 끝나는 종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도약을 갖기 원하신다면 하나의 문이 닫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 닫으려고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별을 잘 하셔야 새로운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집착하게 되고 제외하려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뭐 재회 상담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 사용해서 다시 재회를 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틀어진 관계가 다시 재회를 해서 이전처럼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딤젤란드는 이제 전반적인 기조가 그거죠. 끝난 관계를 다시 봉합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끝난 관계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린다. 이걸 잘 인식하셔서 닫혀야 되는 문은 잘 닫고 나오셔야 됩니다. 봄길님, 심리맨님의 경험담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마음에 와닿네요. 확 문을 닫아야 새롭게 문이 열린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때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상담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약간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더 신랄한 얘기, 사연, 사례들이 왜 없겠습니까? 뭐 공개 영상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네, 근데 그런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큰 의미도 없고요. 아무튼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인식하고 깨닫고 성장하고 그래서 새로운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으면 그러한 경험들이 나쁜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담이 버려야 되는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쓰라린 경험조차도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고 잘 동염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귤님, 제목에 이끌려 먼저 들었는데요. 저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미움을 방사하면 그대로 거울의 법칙에 의해 미워할 일이 생기는 것. 내가 사랑을 방사하면 사랑할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트랜스퍼의 길로 들어섰다고 선언했으니 파도를 타기 위해 꾸준히 해서 튼튼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김귤님. 그렇습니다. 사랑을 방사하면 사랑할 일이 생기는 게 트랜서핑의 이치이고 또 그것이 프레일링 기법이라고 하는 트랜서핑의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사랑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 좀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미식가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본 경험을 가진 분들이 또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것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요. 누가 줄 때는 감사히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받아두셔야 여러분들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김귤님, 트랜서퍼로서 올해도 계속 순항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일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박광일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댓글을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요, 페이지 47페이지고요. 네, 47 이렇게 썼는데 원래 그 뉴질랜드에서는요, 7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1도 이렇게. 네, 보통 한국에서 이제 정자체로 일자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여기서는 7로 읽을 수 있고요. 또 뉴질랜드에서는 7을 이렇게 꺾지 않고 이런 식으로 써요, 보통. 그래서 1하고 7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1730년대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거를 이제 잘못 쓰면은 이걸 구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잘 써야 됩니다. 요걸 7자로 보고 이럴 수가 있어서. 자, 여담이고요. 아무튼 47페이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오늘 주제를요. 영성공부 언 7년 제자리 인생. 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사연을 여러분들 책이 있으신 분들을 직접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 사연을 한번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약 7년간 영성개발센터에서 공부를 했대요. 그것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배우신 것 같아요. 영성개발센터에서 뭘 배우면 보통 이걸 수련이라고 그러죠, 수련. 네. 그리고 영성공부센터라는 것은 비슷한 말로 이제 한국에서는 마음 수련, 마음 공부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곳 또는 뭐 영성 수련하는 곳 이런 곳인데 이게 이제 보통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우리는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와 무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상 종교 펜듈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 이 종교 펜듈럼 그 책장을 잘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속해 있거나 아니면 몸 담았던 여러 영성 수련 단체 또는 뭐 마음공부 모임 이런 것들이 종교 펜듈럼은 아닌지 한번 잘 분별을 해보세요. 만약 그것이 종교 펜듈럼이라면 그 뒤끝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뿌리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사과 심으면 사과가 나고, 뿌리가 안 좋으면 열매가 비실비실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처음엔 이걸 못 보죠. 왜냐면 아주 눈에 보암직스럽기 때문에, 네, 화려하기 때문에, 또 온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 펜듈럼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어떤 큰 실패나 좌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몸으로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종교 펜듈럼에 굉장히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다루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종교 펜듈럼에 관련된 내용을 더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영상도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 영성개발센터에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무려 7년간. 네, 7년이면 꽤 한 거예요. 7년이면.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배운 방법들은 효과적이었대요. 예. 근데 뭘 배웠나요? 보니까 막 날씨를 통제해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대요. 땅이나 차를 물질로 한대요. 여기서 땅이나 차를 물질로 한다는 것은 이제 끌어당긴다. 곧 땅을 얻었다, 뭐 차를 샀다 이런 거겠죠. 예, 시크릿 같이 그렇게 한 거겠죠. 날씨를 통제한다. 야, 이건 뭐 마법 아닙니까? 마법.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뉴질랜드는 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아직 비는 안 오는데 예, 아주 강풍이 이제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시설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분에게 의뢰를 하면은 이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불가능한 능력은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도 풍랑을 잠잠케 하고 뭐 바람을 잠잠케 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쓰여져 있는데요. 뭐 이런 능력이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날씨 통제하는 이 기술을 그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네. 튼튼한 집 짓고 거기에 살면 되는 거지 날씨를 제가 이렇게 일일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지진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 있죠. 인공지진 일으킬 수 있고 인공 강우를 하는 기술이 다 있죠. 여러분 하늘에 대한민국에는 이 캠트레일 많습니다. 캠트레일 아시죠? 컴트레일 말고 캠트레일, 화학물질이 공중에 많이 살포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그걸 많이 봤는데 더 심해지더라고요. 심해지는데 정말 희한한 현상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음모론으로 취급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제트기의 컴트레일 비행운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네, 캠트레일이 살포되고 지나가면 하늘의 구름이 바뀌고요. 완전히 흐릿흐릿한 하늘로 바뀌어요. 예,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뭐 이 날씨를 통제하는 이런 기술을 배우셨고 적용을 하고 또 효과적이었다고 하니 네,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릴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세 번째, 하지만이 나와요.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but.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 것이 다 있어도요. 하지만 요게 하나가 나오면 뭐냐면은 앞에 것이 무효화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바람을 잠잠케 하고, 예, 흐린 날에 햇빛을 뜨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술들을 난 가졌는데 그리고 심지어 땅을 내가 원하는 땅을 끌어와 가지고 물질화 시켜서 그 땅이 나의 소유가 되고 네, 원하는 차를 이미지화해가서 심상화해서 그 차를 내 걸로 만들고 다 했는데 하지만 네, 하지만이 딱 나온 거예요. 하지만 과연 하지만 뭐 어땠다는 걸까요? 네. 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궁극적 목표로 향하는 인생 트랙으로는 이동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궁극적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네, 뭐 집을 사는 거, 땅을 사는 거, 차를 사는 거, 이게 다 목표였겠죠. 그거 다 네, 이뤘어요. 날씨도 통제해. 그런 기술도 얻었어. 그러나 뭐요? 궁극적인 목표는 안 되더라. 내가 원하는 궁극적 목표로는 가지 않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평탄한 삶이래요. 평탄한 삶. 아주 이게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네. 평탄한 삶을 원했는데 실제로는 어땠다? 성공 뒤에 항상 실패가 뒤따랐다.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또 실패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실패하고, 또 이루어졌나 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래서 성공 뒤에는 항상 실패가 따랐다. 그래서 평탄하지가 않았다.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다.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굴곡이 없는 안정된 삶을 원했다. 근데 이것은 잘 안 되더라.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원하는 것을 이뤘지만, 그러나 내 삶은 굴곡진 삶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이 시크릿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에도 상륙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고급 승용차가 있고 여기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이런 이제 이미지 보드라고 그러죠. 이런 걸 만들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 뭐 이런 걸 많이 하셨나요? 지금도 하는 분 계시죠? 예, 계실 거예요. 네, 이 차를 이분이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차를 한 대가 아니라 100대를 사더라도 끌어오더라도 물질화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굴곡진 삶이 바뀌질 않아요. 내 에너지장이 바뀌지 않으면 이 현실이 궁극적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평탄한 삶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욕망의 크기를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망으로 시크릿을 해서 심지어 그것이 효과를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탄한 삶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독자의 사연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평탄한 삶이에요 라고 말한 것은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도 잊고 살거든요. 궁극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중요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형력이 깨지는 거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성이 들어가도 문제가 안 돼요. 궁극적이란 말에는 중요성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표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다른 말로는 삶의 목적이 될 겁니다. 목적.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기술을 배우셨고, 왜 땅이나 차를 물질화해서 소유를 하셨나요? 왜 그것들을 끌어당기셨나요? 그게 평탄한 삶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독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평탄한 삶은 안 되더라. 그럴 수밖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간을 안 하시면 뭐 영성개발센터 7년 다니면서 뭐 이런 능력을 얻으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미숙한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가 크면 몸이 자라잖아요. 사춘기 지나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게 다예요? 사고가 함께 자라잖아요. 혼이 함께 자라잖아요. 그게 답니까?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도 끊임없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몸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더라도, 우리의 정신이 쇠퇴하더라도 영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켄 윌버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켄 윌버의 통합 이론이라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전 생애적인 발달 과정을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 심리학을 포함해서 훨씬 더 방대한 지식을 정리를 해둔 그런 이론인데요. 켄 윌버의 그런 발달 과정, 곡선을 보시면 우리는 단지 몸과 정신,
심리 발달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린 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적지 않은 분들은 이 영성이라는 말에 속아버려요. 실제로 영성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지어 혼도 발달하는 게 아니라 미숙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욕망의 크기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이용할까요? 펜듈럼이 조화를 하고 이 욕망을 일으켜서 이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돌려막기 하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뽑아먹는 겁니다. 심지어 에너지 대출을 해주죠. 여러분들에게 만족도 주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는 조금도 영성이 자라질 않아요. 펜듈럼에 휘둘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이거 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러려면 별거 아닌 사연 같지만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 곱씹어서 여러분들의 현실에 한번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딤젤란드의 답변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안 되는가? 의도의 조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말감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지속해야 된다. 습관화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안정적이고 평탄한 나만의 세계층이 형성된다. 네, 이거 뭐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꾸준히 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아말감이 뭐예요? 이거 이제 다 여러분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잘 개념이 아직 안 잡히신 분들은 트랜서핑 시리즈 강독을 들으셔서 개념을 보충하시고요. 아말감 공식을 활용해라. 나의 세계층을 따뜻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계속 물들여가라. 만들어가라. 그리고 의도를 조율해라. 나의 거울에 반영되는 나의 태도를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유지를 해라. 그것을 꾸준히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독자는 이것을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거울의 반영이라는 것은, 이것이 물질화된다는 것은 매우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성공하고 실패했다, 성공하고 실패했다, 성공하고 실패했다, 이럴 때 여기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그 태도를 유지해라. 그러면 이 성공이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고, 성공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고, 나의 삶은, 인생 트랙은 이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꾸준히 안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영성 수련 단체를 비록 이곳저곳 다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한 어떤 정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나 차를 물질화하고 끌어당기고 이런 것도요, 그거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것도 꾸준히 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바딤이 말했듯이 이러한 인생 트랙 자체를 완전히 이동하는 데는 더 많은 지속성이 필요한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이분이 꾸준히 못해서 그랬을까라고만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치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패도 성공으로 포함시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저 오직 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속하자. 그래서 바딤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속하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뜀뛰기만 한다. 뜀뛰기. 꾸준히 가질 못해요. 그냥 잠깐 제자리 뛰고 마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뛰었다 내려왔다 뛰었다 내려왔다 하는데 제자리예요. 그게 아니라 꾸준히 걸어라. 천착해라. 이 얘기죠. 이 고전적인 트랜서핑 시리즈를 이제 나와서 우리가 트랜서핑 1.5 또는 뭐 2.0, 2.1까지 이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트랜서핑 개념을 이해했고 여러분들이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관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단어예요. 꾸준히 지속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됩니다. 꾸준히 지속하라. 이것을 이제 붙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저의 관점을 조금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시고요. 물을 한 잔 드세요. 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해볼게요. 독자 사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좀 밝혀보도록 할게요. 바딤은 이 꾸준함, 지속성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목표가 있고요. 궁극적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엔 뭐가 생기냐면 나머지들은 많은 목표들이 돼요. 이 목표들은 뭐냐면 절차상의 목표가 돼요. 과정상의 목표가 돼요. 그럼 이건 엄밀히 말하면 목표라기보다는 과정과 절차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궁극적 목표는 다른 말로 목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게 궁극적 목표가 되면 이게 곧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거기에 굉장한 중요성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성을 부여하면 잉여 포텐셜이 들어가고 부메랑을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아닌데 삶의 목적화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 배우 연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떤 테스트를 이제 합격을 해야 되나 봐요. 자, 그러면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죠. 그것은 절차상의 목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면 더 원대한 목표를 품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훌륭한 연기자가 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뛰어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면 이게 너무 커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안 되면은 큰 좌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절차상의 과정상의 목표들이 궁극적 목표와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걸 또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 목표 이게 아예 없는 분들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대립을 해, 상충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독자의 사연을 봤을 때 저는 이 독자가 궁극적 목표,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이분은 차를 끌어오고 땅을 끌어오고 날씨를 통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서 손을 떼셔야 돼요.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이 독자분은 진정으로 편안한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분히 상충하는 목표입니다. 궁극적 목표와는. 편리한 삶은 가능해요. 편리한 삶. 그런데 편안한 삶, 안정된 삶, 평안한 삶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네. 편리한 삶을 원하신다면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그런데 편리한 삶이 곧 편안한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해요. 근데 입학하면 끝인가요? 대학 생활하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좋은 데 취직해야죠. 취업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또 취업을 했어요. 여러분 목표를 달성했죠. 근데 그 목표가 끝인가요? 끝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직장에 취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승진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결혼하려고. 자,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더니 그게 또 궁극적 목표인가요? 아니죠. 다음 목표가 또 있잖아요. 이제는 돈 더 벌어야 돼. 왜? 육아를 해야 되니까. 자,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육아를 하려고 했더니 애를 또 잘 길러야 돼. 잘 키워야 돼. 좋은 학원 보내야 돼. 또 진로도 고민해야 돼. 돈 더 들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건 뭘 뜻해요? 궁극적 목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목표를 궁극적 목표처럼 여기면 중요성과 욕망이 들어가요. 그러면 달리면 달릴수록 그 길은 끝이 없고 영혼은 다 털리고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그래요. 공연이 끝나고 허탈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목표, 나만의 목표가 없이 펜듈럼의 목표, 타인의 목표를 열심히 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가지고 펜듈럼에 휘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펜듈럼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펜듈럼의 인생이 뭡니까? 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긴 것도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존중받지도 못했어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나 자신한테는 잘 보인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다들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나를 정작 책임져 주진 못해요. 더 모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더 모아야 할 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돼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성취를 해도 목이 마른 거예요. 바닷물 마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펜듈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궁극적 목표가 있나요? 여기선 그걸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소위 이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신과의 합의를 한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트랜서핑에서는 이 영역은 다루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기까지 나가진 않아요. 트랜서핑은 다분히 지금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 트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이러한 바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길도 보다 쉽게 열리고 보다 선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펜듈럼에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궁극적 목표 역시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을 바르게 잘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를 뭐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들 소유는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시해서는 안 돼요. 예. 아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욕망 덩어리 다 때려쳐. 우리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땅에서 나는 거 캐먹어도 그게 행복이야.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게 행복인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죠.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시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돈 자체의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욕망으로 빠져들어요. 그런데 존재는 뭐예요? 이거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유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것을 중요성을 여기에 부여하잖아요. 존재, 나 자신의 존재는 무시해버리잖아요. 등한시해버리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는 굴곡이 일어나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7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더라도 마음 공부 30년 해도 종교 펜듈럼 40년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행은 고행대로 하고 금욕주의하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요 인간관계 패턴 안 바뀌어요. 인생 트랙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능력이냐 인격이냐. 인격은 뭐예요? 됨됨이. 능력은 기적을 얘기해요.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 포함한 거예요. 어떤 걸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시크릿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에 관심을 갖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걸 갖는 게 이걸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성을 회복해라. 내 에너지 보호막, 오라장을 강화시켜라. 나머지는 결과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은 피폐하고 먼지투성이고 너덜너덜한데 이런 능력을 원해. 그러니까 펜듈럼이 갖고 노는 겁니다. 이런저런 단체에서 여러분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 갈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걸 빨리 깨우치란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런 데 있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을 빨리 하셔야죠. 빨리 하셔야지. 원망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핏대 세워서 거기서 싸울 일이 아니라 빨리 깨우치고 나오셔야죠. 조금이라도 인격을 키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발달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생애적 발달 곡선을 계속 상승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면 기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원 치료고요. 이게 체질 개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아무리 달콤한 꿈을 꾼다 해도 꿈은 꿈이에요, 여러분. 꿈은 꿈이에요. 눈을 뜨고 깨어나세요. 언제까지 장난감 갖고 놀 거예요? 어른이 되려면 장난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펜듈럼은 계속 그 욕망을 부추기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뭐 인스타고 뭐고 그거 다 생산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이것저것 발 걸치고 막 남들 뭐 이거 인플루언서 그걸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열등감 느끼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또 그거 따라가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생산적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는 것만 하세요. 종교 펜듈럼에 포획되었던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이 독자 사연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열매를 보아서 근원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야 된다. 눈앞에 뭐 잘 된다? 그거 잘 되는 겁니까? 반복이잖아요. 반복. 네. 조삼모사 알죠? 아침에 원숭이한테 먹을 거를 3개 주고 도토리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주고 그래서 막 성질 내니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3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주고 그러니까 좋아해. 그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 3년, 7년, 10년 변화가 있습니까? 지난 1년 변화가 있습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변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선형의 변화라고 그랬죠. 성공한 사람 같아도 기복이 있어서 제자리에 평균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눈앞의 성공을 원하세요?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원하세요? 펜듈럼, 종교 펜듈럼 여러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를 포함해서 펜듈럼을, 종교 펜듈럼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를 멈추게 하면 뭐합니까? 비 맞으면 투덜대는데. 땅을 물질화해서 소유하면 뭐해요? 땅에 놀러올 사람이 없는데. 차를 물질화해서 많은 차, 고급차 끌고 다니면 뭐해요? 그 차를 끌고 여행 다닐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필요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목매지 마세요, 제발. 욕망은 곧 중요성을 일으키고 펜듈럼으로 바로 빨대가 꼽힙니다. 이걸 부디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좀 열을 냈나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열을 좀 내봤습니다, 오랜만에. 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